KBS 교향악단의 직원과 단원과 함께 오케스트라 생활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특집 봄의 교향악단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KBS 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단원 설현선 씨와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 오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S 교향악단 1바이올린 단원 설현선입니다. 네. 악단 단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청취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청취자들이 연습에 관해서 궁금해한 게 참 많으셔서 많이 들어온 질문부터 궁금증부터 좀 해소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연습은 어디서 얼마나 하세요? 저희가 정기 연주의 기준으로 3일 연습, 그리고 연주 당일에 무대 리허설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3일 연습하고도 이게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이제 미리 악보를 거의 한 달 전에 받기 때문에 예. 매주 이렇게 곡이 달라지고 연주회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곡을 동시에 할 때가 많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네네. 그래서 비교적 익숙한 곡은 연습하는 게 수월하고 예. 오랜만에 하거나 새로운 곡을 할 때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되는 편입니다. 예. 그 리허설 때는 무대 위에 다 올라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 맞추어 보는 거죠. 네. 이건 딱 한 번 하나요? 무대 리허설? 사실 드레스 리허설은 이제 연주 직전에 무대에서 하는 게 마지막 리허설이 되는 거고요. 예. 저희가 연주를 하기 전에 연습실에서 하는 게 이제 3번의 리허설이 있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그렇게 떨리는 거는 첫 리허설 때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이제 악보도 이제 처음 봐왔고, 예. 이제 지휘자와 이제 저의 이제 스탠드 파트너와 함께 이제 맞추는 첫 호흡인데, 이제 제가 생각한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템포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네. 지휘자가 조금 다르게 하거나 그러면 서로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가 가장 떨리고 그렇더라고요. 아하. 네네. 떨릴 때도 있긴 하는군요. 그렇죠. 약간 긴장, 잠깐의 긴장. 네네. 그러니까 개인 연습과 전체 그 같이 모여서 하는 연습을 그렇죠. 예. 네네네. 거의 쉬지는 못하시겠네요. 그냥 정신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제1바이올리니스트시잖아요. 네네네. 제1바이올린과 2바이올린은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되나요? 뭐 구분이라기보다 하는 음역대가 다르게 되고요. 예. 1바이올린은 비교적 멜로디나 조금 더 고음 파트를 한다면 세컨 바이올린은 조금 중음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예. 멜로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뭐 다른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중음부에서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1을 하다가 2로 넘어가는 경우 혹은 또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나요? 선생님들끼리요? 예, 예. 가끔 제가 가끔. 입사 이후로 한 번 딱 거의 없는 일이군요. 네, 거의 없습니다. 예. 네. 그 현 파트는 보잉이라고 하잖아요. 뭐 네네. 내리는 활도 있고 뭐 올리는 활도 있고 그런 네네. 그 용어를 쓰던데 활 쓰는 법이 되게 중요할 텐데 네. 그거는 어떤 분이 정하세요? 지휘자 아니면 뭐 악장? 네, 지휘자 선생님이 보통 원하는 보잉이 있고요. 네. 뭐 예를 들어 요엘 레비의 보잉, 인키넨의 보잉 이런 식으로 해서 악보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휘자가 이렇게 원하는 음악적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같은 곡을 하더라도 보잉과 아큐레이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또 수정을 원하시게 되면 예. 리허설 직전에 수석 선생님이 이렇게 저희에게 미리 전달해 주십니다. 아, 네. 그렇군요. 말씀하셨던 아티큘레이션이라는 거는 그 뭐 연주 기법 이런 음악적 표현이라고 할 수 표현,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스타카토도 좀 더 짧게 하는 게 있고 예. 아니면 조금 더 길게, 그러니까 예. 다 다르기 때문에 스타카토로 돼 있더라도 지휘자가 거긴 조금 더 긴 스타카토를 해달라, 아니면 좀 더 짧게 빨리 끊어달라, 예. 뭐 이런 게 정말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거를 미리 말해주기도 예. 하고 그렇습니다. 표현과 관련된 이야기군요. 연주회 때 악기를 네네. 들고 지휘자 전에 입장하는 분이 악장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각 파트별 맨 앞자리 연주자들을 이제 우리가 수석이라고 부르고 네네네.
그러면 나머지 자리는 어떻게 배치가 되나요? 그게 악단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 KBS 교향악단은 수석 선생님, 부수석 선생님 뒷자리부터는 이제 입사 순서대로 앉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네. 몇 번째 줄에 앉으세요? 우리 저는, 설현선 단원. 그때 다릅니다. 네. 아, 네, 그래요? 그때 뭐 6번째 앉을 때도 있고 예. 5번째 앉을 때도 있고. 어허. 그 곡에 따라 그러니까 연주자 수가 달라지기도 할 텐데, 네네. 그럴 경우에 그 돌아가는 순서는 어떻게 돼요? 큰 편성에서는 많은 연주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단원이 무대에 오르고요. 반면에 작은 편성, 교향곡이나 협주곡을 할 때는 쉬는 차례를 각 파트별로 정해놓고 그 순서대로 돌아가요. 아, 그래요? 그건 네. 잘 지켜지나요? 그거는 지켜야 됩니다. 그거는 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법이군요. 네, 중요하기 꼭 때문에. 필요한, 네. 네. 연주할 때 네. 말 그대로 이제 설현선 씨 같은 경우에는 프로잖아요. 네. 전문 연주자인데 네, 네. 연주에 때 떨리세요? 그렇게 떨림보다는 정말 약간의 긴장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그 연주가 막상 시작이 되면 긴장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호흡을 맞췄고 리허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음악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주회에서는 이 음악을 어떻게 더 잘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런 뭐 떨림은 그닥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전문 연주자에서 확실히 다르네요. 아니. 자, 현직 단원이 아니면 접할 수가 없는 오케스트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가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음악이 있죠? 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 모음곡 중 템포드 발스입니다. 예. 네네.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곡을 연주할 때 약간 항상 웃음이 나더라고요. 왜 그렇죠? 이 곡을 이제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발스잖아요. 네. 이게 조금 이렇게 춤을 출 수 있게끔 연주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게 잘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네. 이 3박자로 하는 그게 저희끼리 쉽지 않아서 저희끼리 막 너무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표현이 안 되다 보니 이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과연 이곳의 연주자들은 어떻게 연주를 했을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 모음곡 작품번 59번 중에서 네 번째 곡 템포디 발스,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KBS 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설현선 단원과 함께 특집 봄의 교향악단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들이 보내준 질문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휘자는 총보를 보잖아요. 스코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모든 파트가 다 적힌 악보를 보고 연주자는 자기 악기가 나오는 그 부분만 나오는 이 악보를 파트보라고 하는데 이 악보를 보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지휘자는 스코어를 보고 단원들은 각자 파트보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단원들도 필요시에는 스코어를 보면서 참고하기도 합니다. 전체 총보를 볼 때도 있군요. 네네네. 곡의 전체 흐름이라든지. 네. 카운트, 그러니까 자기가 나오는 마디를 정확히 센 것 같은데 가끔씩 이렇게 불확실하게 생각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정확히 하기 위해서 내가 나오는 파트 직전에는 어떤 악기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마디에다가 써놓으면 자기가 카운트를 할 때 확신도 들고 이제 그건 보통 수석 선생님들이 이제 나서서 이제 해주시는 편이죠. 그렇군요.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이 연주자 2명이 악보를 같이 보잖아요. 네네. 그럼 이 페이지는 누가 넘기게 됩니까? 연차가 낮은. 연차가 낮다기보다는 이제 관악기랑 타악기 하프를 제외한 현파트는 2명이서 악보를 보는데요. 악보는 대부분 인사이드가 넘기게 됩니다. 안쪽에 있는 분이. 네네네. 그러니까 지휘자랑 약간 먼 쪽에 있는 사람인가요? 그러면?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가 있는데 아웃사이드는 무대에서 조금 가까운 연주자들이고 그 반대편이 인사이드가 되겠습니다. 그 연주하다가 갑자기 음량이 줄어들진 않아요? 이렇게 페이지 넘기는 이 순간엔?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피아노가 되거나 디미니언도가 된다면 예.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좋지만 뭔가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데 네. 넘겨야 되는 상황이 되면 서로 뭐 거기에 써있진 않아요. 먼저 넘겨라. 뭐 써있진 않지만 눈치로 아플트에서 넘길 때는 연주를 하고 예. 디플트가 기다렸다가 넘기고 예. 그래서 이제 시간차로 넘기려고 합니다. 아, 그것도 예. 다 호흡이 필요하겠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한 소리도 빠지는 게 이제 싫을 때는 예. 외우거나 예. 복사를 해서 밑에 붙여라. 아하. 네,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수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나요? 아니면 악장? 보통 지휘자 선생님이 이제 예, 소리가 비는 거를 이제 아시고 아. 예, 이제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 네. 악보를 넘기다가 아찔한 순간들도 있겠어요. 되게 많아요. 많아요? 네. 오. 뭐 악보를 2장씩 넘길 때도 있고요. 사실. 아우 끔찍하다. 네, 그러면은 저희 파트만 다른 걸 연주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포르테일 때 상관없는데 다른 예. 다 피아노인데 예. 저희만 넘겨 하필 그게 또 그러면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본능적으로 그냥 있는 걸 연주를 하게 되거든요. 아, 본대로 그냥 그렇죠. 예, 왜냐면 예, 예. 아닌 몸이 것 움직이니까. 같지만 예. 어쨌든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막 갑자기 넘길 때도 있었고 다른 데는 막 느리게 했는데 여기만 빠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잘 넘기려고 밑에를 접어놓고, 예. 예. 그다음에 넘기기 전에 항상 한 장인지 확인하고 계속 만져보고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파트에서는 한번 악보가 떨어져서 제 발 밑에 온 적도 있어요. 연주 중에. 그럴 땐 내가 제가 바이올린은 주울 줄 수 수 없잖아요. 양손을 다 쓰니까. 떨어뜨린 사람이 주어야 합니다. 다른 파트에선 주워줄 수가 없고요. 예. 예, 뭐 왜냐면 연주를 하다가 막 갑자기 다 움직이는 게 사실 좀 그렇기 때문에 예. 웬만하면 떨어뜨린 사람이 가서 주워서 이제 펴야하는데 이제 너무 웃음이 사실 조금 나요. 막 웃긴 게 보다 너무 당황스럽기 당황하죠.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네, 그런 아유. 경우가 또 있습니다. 아, 별이 다 있네요. 네. 악기가 다 다르니까 네네. 다른 악기들의 특성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불편한 것도 있겠습니다. 양보나 배려는 필수겠어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연주를 하다 보니 앉을 때도 이제 서로 배려를 하고 앉는 편인데요. 이제 지휘자와 멀어질수록 잘 보이지가 않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뭐 타악기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타악기는 사실 이제 단상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보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거의 평에서 그렇죠. 예, 이제 평면이니까.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잘 보이지가 않아요. 지휘자나 수석 선생님들이. 앞 사람한테 가려서. 네. 그래서 이제 앞에 계신 선생님들이 항상 뒤를 보면서 말씀을 하시죠. 보이니? 좀 보이니 뭐 예. 어떻게 해줄까? 왼쪽으로 가줄까?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 저희는 선생님 지금 좋습니다. 이제 그냥 할게요. 하지만 연주 때는 또 다 움직이기 때문에 예. 또 그때 바꿔서 합니다. 아. 네, 의자를 살짝 움직이고 하면서. 예. 네. 시야도 중요하군요. 네. 공간도 중요하겠어요. 옆 사람이 이렇게 걸리거나. 그렇죠. 그래서 팔로. 이제 큰 홀에서는 사실 별로 이렇게 그렇지 않는데 되게 작은 홀에 갔는데 이제 라인이 원래는 한 줄로 쭉 앉을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두 줄로 앉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파트가. 아하. 그러게 되면 다른 파트의 아웃과 이제 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다른 때는 이렇게 풀볼을 쓰던 게 전혀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세컨바이오 선생님 놀라셔서 부딪히니까. 막 이렇게 예. 활끼리도 부딪히고 막 아이고. 얼굴로 활이 날아오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무대는 많이 올라가셨죠? 네.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연주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이제 입사 이래로 가장 재미있게 했던 연주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라보엠 푸치니 콘서트 오페라예요. 네. 이제 오페라는 사실 이렇게 오케스트라 피트 안에서 이제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하게 되잖아요. 예, 밑에서. 네. 이렇게. 그런데 콘서트 오페라는 악단이 무대 위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악가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연주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악가들의 연기나 노래도 함께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소프라노 황수미 씨가 아리아 내 이름 미미와 이제 로돌포의 사랑의 이중창을 부르는데 매 리허설이 저는 그분들이 항상 연기를 어느 정도 하고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리허설에 임하기 때문에 항상 콘서트 같았어요. 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정말 너무 좋고 이게 진짜 정말 무대가 아닌 정말 나도 객석에서 한번 듣고 싶다 이런 예.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좋으셨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네, 이렇게 좋은 멜로디에 이렇게 가사가 얹어지고 예. 하니 이렇게 정말 음악이 정말 큰 호소력이 있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사실. 아하. 네. 이게 직접 이 무대를 봐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듣기만 할게요. 네. 지금 설현선 씨가 아주 감동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연주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곡입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가운데 미미의 아리아, 내 이름은 미미예요. 미끼아모 미미, 소프라노 황수미의 목소리고요. 2019년 11월 24일 예술의 전당에서의 공연 실황으로 듣겠습니다. 설현선 씨께서 가장 인상적인 이런 연주라고. 그랬군요. 실제 연주와 리허설의 무대가 다를 때도 있습니까? 보통 지휘자 이제 선생님들이 연주를 할 때 이제 다들 너무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이러다 보니 표현을 할 때 조금 루바토를 더 할 때가 계세요. 루바토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템포적으로나 음악적으로 이렇게 늘렸다가 당기는 이런 주법인데 그게 이제 지휘자가 연습했던 것보다 뭔가 더 하려고 하는 느낌이 와요. 실전에서? 네. 보여주는 게 뭔가 전하고 다른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다 사람들이 이제 알죠. 좀 뭘 더 하려고 한다. 네. 그러면 이제 서로 여러 번 이제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눈치로 이제 따라가는 그런 때가 있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면 템포가 급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도취됐을 때. 그렇죠. 이제 막 흥분 상태이다 보니, 네. 그러면은 악장 선생님이 이제 악기를 이제 치켜 드십니다. 이제, 이제 빨라지지 말자, 급해지지 말자. 그리고 지휘자도 지휘봉으로 이제 저희하고 아이 컨택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나를 봐라. 네.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 같이 급브레이크를 밟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것도 사실 이제 연주의 묘미이고 그게 오케스트라가 이제 사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실제 공연장에 가서 연주를 들어야 되는 이유를 지금 그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정말 숨 쉬는 소리까지, 활 떨리는 소리까지 들리는 게 바로 공연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앙콜 또 커튼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대에서는 어떤 느낌이에요? 커튼콜 할 때는? 너무 감사하죠. 우선 저희의 음악을 들으러 와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끊임없이 박수를 쳐주시니 이제 저희 음악을 알아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감동적입니다. 네. 커튼콜 길어지면 힘들지 않으세요? 사실 이제 연주 시간이 긴 곡을 연주한 뒤에는 되게 체력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제 앙코르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앙코르를 포함해서 10시 10분에 마치는 공연이어야 하는데 끝나고 나왔는데 10시 반을 가리키고 있을 때도 있었고요. 그만큼 박수가 이제 길어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만 체력적으로는 다들 이제 인사도 겨우 하고 다 이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으니까. 되게 그래요. 연주 한번 할 때마다. 네. 자, 봄의 교향악단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3주 함께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KBS 교향악단 경영관리팀 정유진 과장과 함께 기획부터 공연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지난주에는 전현정 씨와 함께 국내외 지휘자와 연주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끝으로 제1바이올린 설현선 단원과 함께 연습, 리허설, 또 연주가 이루어지는 무대 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셨어요. 연주가 쉬우신가요? 방송이 쉬우신가요?
연주가 100배는 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이 이렇게 어려운 방송이 문턱이 되게 낮은 방송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 방송은 네. 자주 들으세요? 우리 출발 FM과 함께는? 네, 전 듣습니다. 저는 아. 라디오 애청자고 클래식 FM. 예. 네, 뭐 항상 들을 시간이 생기면 네. 듣고 즐기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 나실 때 방송 들으시다가 신청곡 한번 보내주세요. 그럴게요. 네, 네. 논스톱으로 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어떤 음악 준비하셨어요? 사실 말로 교향곡 5번의 4악장 아다지에토인데요. 예. 오케스트라의 매력을 저에게 느끼게 해준 곡입니다. 네, 제가 오케스트라에 대해 잘 모를 때, 예. 제가 학생 때 제 곡만, 제 파트보만 연습을 해서 막상 리허설에 갔는데 정말 하프의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 위에 이제 모든 악기가 얹어지고 예. 정말 이렇게 화합되는 소리를 이렇게 느꼈던 곡이에요. 네, 너무 너무 아름답구나. 예. 네, 이게 이렇게 하나로 움직이는 느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예. 라고 해서 저는 항상 이 곡을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 말 그대로 교향악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깨달음을 얻게 해준 우리 설현선 씨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네. 그 곡 듣겠습니다. 말러 교향곡 5번 C샵 단조 4악장 아다지에토 존 바비롤리가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 곡과 함께 우리 KBS 교향악단 설현선 씨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피곤하실 텐데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현선 씨 KBS 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단원과 함께했습니다. 듣고 나서 송진희 씨가 연주하면서도 감동을 느끼는군요. 저도 보러 갔었는데 너무 좋았던 공연이었어요. 아까 설현선 씨가 말씀하셨던 그 갈라 콘서트 공연 직접 보셨군요. 오, 같은 곳에 계셨었네요. 더 반가우셨겠어요. 고맙습니다. 김영미 씨, 일로만 여기는 것 같았는데 아니군요. 같이 즐기시는군요. 저도 그렇게 일로만 여기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단원들이 직접 같이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의 감동이 우리한테도 물결처럼 전달이 되는 거겠죠. 아주 귀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8653 쓰는 분 재밌게 잘 들었어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왈츠 들을 때마다 오늘 장면이 생각나서 미소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유명희 씨, 설현선님 덕분에 클래식 문외 아닌 저도 콘서트장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설현선 씨를 섭외했던 건데, 저희 전략이, 전술이 통했어요. 고맙습니다. 1505 쓰는 분입니다. 객석이 거의 매진이어서 합창석에 처음 앉아봤는데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마치 제가 오케스트라 단원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합창석이면 지휘자를 볼 수 있으니까. 지휘자님 얼굴도 보이고 악보를 넘기는 단원들 중간중간 악기를 교체하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보이는데 정말 황홀했습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고 간 공연이었는데 몰입도가 제 공연 관람 인생의 최고일 정도였어요. 합창석 강력 추천합니다. 신청곡은 그때 앵콜이었던 로시니의 서곡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